자, 오늘 보면요. 청년 노인 고용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실업률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정부가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숫자 장난을 치는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해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46%로 올랐었다고 분석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화려한 지표 이면에요,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 OECD 기준을 적용해서요,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579만 명인데 통계청 발표보다 73만 명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도 27만 명이 줄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하는 통계청과 달리 전일제 환산 방식이라는 것은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8시간씩 5일 동안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고용지표를 산출하는데, 실제 OECD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2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 가운데서 정부 발표보다 100만 명이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노인들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아무 필요도 없는 건널목에 깃발 들고 신호등도 달려있는데 깃발 들었다 내렸다 아침에 나와서 한 두어 시간 일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이런 일자리를 질 낮은 단기 일자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양산해 놓고, 그래서 용돈벌이 삼아 생활비 추가하려고, 또는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손자들 주려고 이렇게 이런 취업을 하는데, 이것도 취업률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 이후에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가 74만 명에 달해요. 그래서 아까 전일제 환산하니까 27만 명이 20대에서 줄었다라는 것 외에도 74만 명이 일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간제 파트타이머 근로자 5명 중에 1명이 20대고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자, 청년들 중에 그냥 쉰다도 41만 명이랍니다. 실제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한국인은 27세부터 흑자 인생이고 43세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적자로 들어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60되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수명은 길어지고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은 정말 깝깝한데, 지금 오늘도 보면 35세 미만 직원도 유통업계에서 희망퇴직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계들이 최근에 불황에 빠지면서 희망퇴직을 35세 직원까지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식당에 외국인 아줌마, 그래서 외국인을 지금까지는 조선족만 식당에 일하게 했는데, 어제 그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외국인 누구도 한국이 앞으로 16개국의 외국인 노동력을 데려오겠다. 거기에 데려오는 비숙련 노동자들을 식당에도 투입하겠다. 그래서 지금도 식당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한국 사람들을 일을 못하게 하고 외노자들을 여기에 투입시키냐고, 노동계가 이것이 노동 조건을 더 나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외노자 도입 규모를 너무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것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거라고 지금 노동계가 들고 일어났어요. 자,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비숙련 노동자들을 16만 5천 명, 그래서 재작년에 문재인 때 5만 2천 명과 비교하면 3.2배를 더 도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 비전문 취업 비자, 또 조선족 방문 동포 비자를 갖다가 발급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처음에는 농축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일부에 제한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음식업, 광업, 임업까지 확대했고, 이 체류기간, E9 비자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에서 10년 플러스 알파로 늘린다는 거예요. 노동계는 노동시장 파괴라고 강력 비판했어요.
자, 노동계가 틀린 일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맞지요.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국인 부족 일자리에 이주 노동자를 밀어놓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 수리, 대기업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정부가 손쉽게 허락한 것이다. 내국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신에 이걸 하면 노동시장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주 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끓이는 일자리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주 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도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민노총도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서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될 건데 거기에 이주 노동자를 갖다 넣는 것은 옳으냐? 이주 노동자로 무조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내년 건설업 외국인 쿼터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86.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건설업계의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6,000명의 외국 인력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설업계에 들어오는 외노자들이 E9으로 들어오는 만큼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와는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단순 노무인 만큼 비숙련 건설 노동자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숙련 업무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E9하고 별도로 E7 비자로 조선업계에 엄청나게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자, 최근에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자 비자 확대에 반색을 하고 있다. 요즘 조선업소에서요, 외노자 불러가 밤에 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E9이 지금 16만 5천 명 들어오는 것과 별도로 정부가 올 초부터 조선업계에 외노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왔지요. 2월에만 2천 명이 국내 입국을 했고 그래서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선업계에 지금 외노자들을 엄청나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서 숙련 노동자들까지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 기존의 용접공, 도장공 등에 대한 외노자 쿼터도 폐지해버리고 그러면서 올해 3분기까지 조선업에 14,000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조선업계가 부족하다라고 추정한 인력과 정부가 데려온 E7 이 조선업계 외노자 투입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외노자들을 데려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노자들을 엄청나게 데려오려고 한동훈표 이민청을 갖다가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물러나기 전에 외노자 수입 센터 이민청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불법 체류자 엄단한다고 시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국민의 삶 위에 이민 정책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법무부가 8월 달에 E7 비자도 연간 3만 5천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한국인은 어디 가서 일합니까? 나라 꾸라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